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아니요, 제 친아들이 아니고 입양했어요. 제가 25년 전 입원했던 요양병원, 같은 병실을 쓰던 환우 아들이었어요. 김마리가 찾아왔을 때나 한진태가 찾아왔을 때나 같은 답변을 하면서 채우리는 절대 원장 부부의 아들이 아니라고 못 박는 최선영입니다. 이쯤 되면 천륜을 끊는 빌런은 한진태가 아니라 최선영이 아닌가, 정말 답답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정말 부부가 쌍으로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해대는데도 한치의 의심도 안 하는 최선영은 자신도 부모가 다른 아이를 2명이나 입양해 키우고 있으면서 왜 다른 가정의 아이는 무조건 친부모와 살고 있을 것이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건지, 최선영이 진수지를 몰라보고 미워하고 답답하게 시간만 끌다가 진수지에게 상처를 주더니 채우리의 부모도 몰라보고 또 상처를 줘서 나중에 미안해 미안해하며 울부짖을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들 요양병원 입원 당시 아주 잠깐 인연이 된 정순정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채우리의 부모가 둘 다 돌아가셨다고 확신을 가지는지 최선영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정순정의 행동도 한몫하였을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 자신의 아이도 아닌 채우리의 부모를 늦게라도 찾아줄 생각은 안 하고 최선영의 앞에서 한 번쯤은 채우리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말을 했을 것이고 채우리의 아버지도 죽었다는 말을 했으니까 최선영의 생각은 한 가지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순정도 아들이 죽은 뒤에 해들병원에서 만난 현우에게 자신의 아들 이름을 붙여 데리고 살았던 것을 보면 애초에 좋은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남편과 아들을 사고로 동시에 잃어서 트라우마가 심각하게 남아있었던지 따로따로 잃어서 일가친척 하나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지는 알 수 없지만 드라마가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니 한진태가 완벽한 빌런으로 그려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순정이 현우를 데려가서 살았어도 욕을 먹지 않을 수 있는 납득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순정은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한진태가 현우의 아버지임을 알아보고 비로소 현우를 알려주려고는 했지만, 만약 한진태가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현우를 언제까지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속이고 살았을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아이를 유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순정은 한진태만큼이나 나쁜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한진태는 실수로 현우를 잃어버린 것이긴 하지만 그 실수조차도 늘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고, 현우를 다 찾은 이 시점에서 채우리와 김마리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한진태는 단순히 장인 어른에게 가지고 있던 반발심 때문에 현우 찾는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김마리와 결혼하고 현우가 태어나던 시점부터 현우를 없애버릴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한진태는 그야말로 티가 안 나게 현우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한진태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현우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한진태는 환우의 날 행사에 제출된 병원차가 채우리 것임을 알고 최선영을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는데, 최선영이 절대 채우리는 원장 부부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여 그럼 그렇지 현우가 이렇게 가깝게 살고 있을 리가 없지 하고 안심했다가 포구집 사장이 정순정의 아들 이름이 우리이고 강화도의 성모 희망원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자 온몸의 세포가 요동을 치면서 무슨 천재지변이라도 겪은 사람 마냥 채우리, 아니 한현우를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채우리는 김마리에게 초대를 받고 와서 현우의 방을 구경하는 동안 김마리에게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고, 김마리가 왜 자신에게 아들의 장난감을 구경해보라는 건지 의아해하고 있던 참인데, 한진태는 마치 쥐를 잡는다는 심정으로 두 사람을 찾아내서 대화를 차단시켰습니다. 채우리가 현우인 것을 알게 된 이상 한진태는 김마리가 채우리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화제를 돌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김마리에게 이제는 대놓고 과대망상이 깊어진 것 같다고 말하고 현우의 방도 직접 치워버리겠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만 단속을 잘하면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였지만, 천하의 한진태도 여기저기 허점을 뿌리고 다녀서 채우리가 한현우란 사실이 이대로 묻힐 수가 없는데요. 진나영은 요즘 한진태의 행동이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진수지 역시 채우리의 일로 최선영을 찾아온 한진태에게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87화에서 진나영은 정순정이란 사람 때문에
누군가와 긴밀하게 통화를 하는 한진태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한진태의 서재를 뒤지게 되고, 진수진은 유독 채우리에게 신경을 쓰는 한진태 때문에 채우리의 부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진수진은 채우리와 나란히 최선영의 호적이 올라가 있는 이상 이제 더 이상 연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채우리가 김마리의 집에 다녀온 후 악몽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자 보호 본능이 일어납니다. 모르겠어. 그냥 너무 슬퍼. 도대체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않는 채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일어나 이렇게 우는 건지 진수진은 너무 답답합니다. 채우리는 꿈속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초록 정원에서 즐겁게 뛰어놀다가 갑자기 지워지고, 어두운 병원 복도에서 혼자 노는가 하면 누군가가 아이를 안고 급하게 대문을 나서는 장면이 연쇄적으로 지나가는데, 그 장면을 잡으려고 자신이 손을 뻗으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허우적대는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지? 꿈에서 본 장소는 낯설지 않은 장소, 바로 최근에 2번이나 들렀던 한현성의 집이고, 병원 복도도 해들병원 복도인 것 같은데, 꿈속에 자신은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의 몸이었고, 손에는 자신의 장난감 병원차를 꼭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된 기억인가? 채우리는 병원차를 다시 꺼내보면서 누군가의 품에 안겨 집을 나서던 꿈속의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는데요. 그 블록을 가지고 나간 아이가 그럼 나인 건가? 채우리는 자신이 환자를 상담할 때처럼 꿈에서 관찰자인 사람은 결국은 꿈을 꾸는 당사자란 것에 대입하여 자신의 꿈을 해석하려 합니다. 진수진은 채우리가 김마리의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 텐데, 원장님 부부가 둘 다 최선영을 찾아온 것 때문에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한편 김마리는 장영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장영사는 김마리가 혹시라도 실망감을 느낄까봐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섣불리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장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으니 김마리는 얘기도 듣기도 전에 너무 기뻐서 허둥지둥 문을 열어둔지도 모르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는데, 장영사는 이사장님 드디어 소아과를 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 중 현우와 동갑인 아이의 보호자를 찾아냈습니다. 김마리는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장영사는 네, 정순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마리는 누구요? 정순정이요? 하며 언성을 자신도 모르게 높이는데, 김마리가 장영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진나영이 엿듣게 됩니다. 진나영은 정순정? 아니 뭐야, 아버님도 정순정, 어머님도 정순정. 대체 정순정이 누구길래 두 분이 이렇게 다급하게 찾으시는 거지? 하며 궁금해하며 듣고 있는데, 김마리는 갑자기 어디선가 빵 냄새가 나서 뒤돌아보니 진나영이 서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무슨 짓이야 이게? 노크도 없이 남의 방에 들어와 지금 뭐 하는 거니? 진나영은 아니, 저는 어머님이 아침에 통식사도 못 하시길래 간식을 좀 가져다 드리려고요. 하자 김마리는 넌 신경 쓸 거 없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부르기 전엔 일절 내 방에 들어올 생각 마, 알겠니? 진나영은 채우리가 다녀간 뒤로 부쩍 신경이 예민해진 김마리를 잘못 건드렸나 보다 하고 조신하게 나가는데, 도무지 정순정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 김마리는 서재의 문을 잠그고 장영사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장영사는 정순정이란 여성분은 자신의 아들 예방접종을 위해 미리 예약을 해뒀었는데 당일에 소아과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정순정의 아들이 예방접종일을 앞두고 얼마 전에 아버지와 같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데요. 정순정 자신도 암에 걸려 정신이 없던 차에 아들의 예방접종일을 지나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순정은 당일도 암검사를 위해 해들병원에 들렀다가 현우군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마리는 우발적으로요? 그럼 우리 현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유도 없이 유괴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영사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정의 사망신고서를 조회해보니 해들 요양병원에서 위암말기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신고자를 찾아가 보니 전혀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또 해서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건가요? 하고 김마리가 묻자 그 사람은 강화도에서 포구집을 하는 사람인데 정순정의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살아있다는 그 아들이 현우군 같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김마리는 우리 현우가 살아있다고요? 포구집을 한다는 사람 연락처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장영사는 김마리에게 포구집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김마리는 한진태가 정말 고의로 현우를 버린 게 아니라 어떤 정신나간 여자가 현우를 데려갔다는 것에 화가 나 당장이라도 찾아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집니다. 김마리는 서재의 문을 걸어 잠근 후 외출을 하였고 진나영은 태연스럽게 꽃꽂이를 하는 척하다가 한진태의 서재를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혹시나 누군가에게 들킬지 모르니 꽃병을 들고 들어가는데요. 한진태의 서재를 뒤져보니 정순정이라는 사람의 입원 기록지가 보입니다. 오, 그래 이거구나. 정순정. 근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두 분이 찾으시는 거지? 하며 누가 볼세라 휴대폰으로 서류를 찍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자꾸 들리자 가정부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한진태의 서재문을 벌컥 여는데요. 아니 작은 사모님이 여긴 왜 계신 거예요? 청소는 아까 제가 다 했는데요. 하자 진나영은 꽃꽂이 한 거 여기에 놓아두려고요. 요즘 아버님 어머님 사이가 냉랭하시니 기분 좀 전환시켜드리려고요. 하며 핑계를 댑니다. 가정부는 근데 뭐하다 들킨 사람처럼 그렇게 놀라요? 하자 진나영은 제가 뭘 놀랐다고 그래요? 아주머니도 참 하며 둘러댑니다. 진나영은 몰래 찍은 정순정의 기록을 보며 생각에 빠지는데요. 정순정이라. 뭐야? 이미 죽은 여자잖아. 해들 요양병원? 아버님은 사망한 우리 병원 환자 기록을 왜 따로 보관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도 너무 수상하셔. 26년 전에 죽은 정순정이라. 하며 머리를 굴려보는데요. 그냥 길게 생각할 것 없고 정순정의 보호자를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진태나 김마리도 찾아갈 수도 있는데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의심받을 수 있고 임신한 몸으로 혼자 외출한 것을 알게 되면 한현성도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기에 정순정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편 한진태는 채우리가 현우인 것을 안 이상 하루라도 빨리 김마리의 눈앞에서 치워버려야겠다는 생각뿐인데요. 자신도 김마리처럼 환우의 날 행사에 대한 보답이라는 핑계로 채우리를 남들 눈에는 보기 좋게 멀리 보낼 계획을 짭니다. 한진태는 모영수를 불러 먼저 의향을 물어보는데요. 한진태는 이번 환우의 날 행사 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지 선생이 사회를 너무 잘 봐서 아주 즐거운 행사였는데요. 진수지 선생의 복직을 위해 모 과장님도 그렇고 채우리 선생이 소명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신과에 보답하고 싶은데 채우리 선생을 승진시켜주고 싶습니다. 채우리 선생을 충주분원 과장으로 승진시키면 어떨까요? 모영수는 채 선생을 충주분원으로요. 충주분원에 결혼이 생겼습니까? 한진태는 그건 아닙니다. 마음이야 본원의 과장으로 올리고 싶지만 모 과장이 이렇게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영수는 채우리가 승진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기쁘지만 채우리를 멀리 보내고 싶지 않은데요. 본원에는 자신이 과장으로 있는데 자리를 내줄 수도 없고 일단은 채우리 선생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서 채우리를 불러줍니다. 한진태는 채우리에게 이번에 충주분원 과장은 곧 미국에 간다고 들었는데 그 자리를 채 선생이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채우리 선생을 지켜보니 항상 우리 병원을 위해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셔서 한 번은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생겼어요. 정신과는 특이하게 환자들도 지역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보다 많은 경험을 하면 나중에 본원으로 왔을 때 모 과장님을 이어서 더욱 우리 병원을 빛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데 채 선생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진수지가 분원으로 간다고 할 때도 억지로 남매가 되기로 결정하고 진수지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막았던 채우리는 한진태의 제안에 잠시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채선영과 서먹한 진수지를 채선영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진수지가 온전히 채선영의 호적에 올라 상황이 정리가 된 마당에
자신이 분원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수지는 모영수에게서 채우리가 분원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안 그래도 요즘 악몽만 꾸고 몸이 좋지 않은 채우리를 멀리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한진태의 의견에 반대를 하기 위해 원장실로 찾아가는데 갑자기 원장실에서 손에 상처를 입은 채 나오는 채우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채우리는 방금 전 한진태와 면담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었는데요. 한진태는 이미 이 일을 다 계획해 두었습니다. 지금 한진태가 해야 할 일은 딱 3가지였는데요. 채우리가 현우인 것을 알아차렸지만 확신할 수 있는 물증과 만약 채우리가 현우인 것이 100% 확인이 되었을 경우 채우리를 멀리 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멀리 보내서도 절대 김마리와는 만날 수 없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채우리가 한현우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 의사인 한진태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현우의 친부가 아니니 검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김마리와 채우리를 검사해야 했었는데요. 김마리에게서 검사체를 얻으려면 아무리 부부라지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 남을 수가 있어서 한진태는 채우리에게서 얻은 검사체를 예전에 현우가 실종 당시 등록해 놓은 한현우의 DNA와 직접 대조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멀리 돌아갈 것 없이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한 것이었죠. 사실 현우는 김마리의 혈액형을 물려받아서 특이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진태는 현우가 태어날 때부터 현우의 혈액형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RH-형 혈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혈액형은 엄마가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우는 김마리가 첫사랑과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한진태는 현우가 자기 자식이 아닐 것이라고 이미 의심을 하고 현우가 김마리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산되기를 바랬는데 현우는 다행히 김마리가 낳은 첫 아이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못해 현우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던 한진태는 현우가 실종이 된 것을 속으로는 기뻐하였는데요. 다시 눈앞에 현우가 살아 돌아와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한진태는 한시라도 채우리가 현우인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는데 한진태는 채우리가 상담을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에 벽에 걸린 큰 액자가 떨어지게 미리 손을 써놓았습니다. 한진태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채우리가 다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는데 액자에 맞아 쓰러진 채우리를 돕는 척하면서 한진태는 미리 준비한 손수건으로 채우리의 손을 닦아주었고 채우리의 혈액을 자신의 손에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검사만 하면 끝인데요. 채우리가 상처를 입은 것을 본 진수지는 절대로 분원으로 못 보낸다며 눈물을 흘렸고 채우리는 진수지의 모습을 보고 다시 마음이 돌아섭니다. 한편 김마리는 장영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는데 포구집 사장은 요즘 죽은 정순정이를 찾는 사람이 왜 이리 많냐면서 김마리에게 지난번에는 이종 사촌 오빠가 다녀가더니 이번엔 정순정이랑은 또 무슨 관계냐며 묻게 됩니다. 김마리는 이종 사촌이요? 하자 포구집은 정순정이에 관해서는 이미 다 알려줬으니 자꾸 따로따로 와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이종 사촌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줄 것이라면서 한진태의 전화번호를 내미는데요. 김마리는 한진태가 정순정을 이미 알고 포구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에 분노가 생깁니다. 나보고는 과대망상 환자 취급하면서 자신은 나 몰래 이렇게나 현우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다녔다니 어이가 없는데요. 김마리는 포구집 사장에게 재차 물어서 성모희망원에 정순정의 아이가 들어간 것과 그 아이의 이름이 우리라는 것을 알아내자 오열하고 맙니다. 포구집 사장은 김마리가 오열을 하자 갑자기 정순정이 죽었을 때 현우가 장례식장에서 목 놓아 울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병원 직원이 건네준 물건이 이제야 생각이 납니다. 바로 한진태가 남기고 간 넥타이핀이었는데요. 포구집 사장은 내가 정순정이한테서 이걸 받은 걸 새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사촌 오빠한테 줬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도 목 놓아 우는 것을 보니 그 짝이 정순정이랑 더 가까운 사이였나 보네. 이거 정순정이가 딱 하나 남긴 물건이우. 하자 김마리는 한진태가 과거에도 현우와 정순정을 알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여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김마리는 애써 침착하게 집으로 돌아와 한진태에게 말을 하는데요. 현우방 내가 직접 치울 거예요.
벽지도 바꾸고 책장도 바꿀 거예요. 커튼도 새로 달고. 한진태는 그래요. 이제 콩이만을 생각하며 새 출발합시다. 그러자 김마리는 콩이방이 아니라 현우방으로 싹 다 바꿀 거예요. 그리고 당신, 이 집에서 나가줘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이혼해줄게요. 하고 말합니다. 김마리는 한진태를 병원장에서 해임시키고 채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